자, 읽기 능력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 모습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일단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귀는요, 종이를 두고 해야 되는 학습 상황이나 독서 토론 같은 상황을 말해요. 종이를 두고 하는 상황에서는 종이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종이에 있는 글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오고 가는 이야기도 잘 이해를 못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두 번째는요, 영어 독해에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의외로 간과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희 이제 공부방에서 남는 시간에 영어 숙제 해야 된다고 막 영어 단어 암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영어 단어의 한글말이 무슨 어휘인지 모르는데 이걸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물론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글 단어 뜻이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외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당연히 단어가 문제가 생기면 독해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세 번째는요, 역시 부모님들 잘 아시는 수학 문제 이해를 못합니다. 수학 문제 긴 문제들 읽고 이해 못해서 연산 잘해도 문제 이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건데 사실 2차적으로는요, 수학도 사고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조금 더 고난도의 수학을 풀어야 되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수학 문제 말고요, 그 위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풀 때 문제 이해를 잘 못해요. 문제 저희 이렇게 문제집에 보면은 2줄, 3줄 정도밖에 안 돼서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줄 놓치고 어휘 놓치고 조사 놓치고 해서 잘못 읽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이것도 먼저 점검해 보시고요. 이건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물론 1, 2학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하루에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 학교잖아요. 근데 이 교실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가 역시 이것도 그 종이에 기반해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인데, 글 이해 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것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연히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당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긴 한데 이걸 저희가 그래도 놓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공부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읽기 능력,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도끼로 땅 파는 친구랑 포클레인으로 땅 파는 친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3, 4학년까지는 아이들이 공부할 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글을 많이 읽고 이해해야 되는 공부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문제집도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저희 5, 6학년 넘어가면은요, 본인이 많은 글들을 읽고 이해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당연히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당연히 더 그렇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듣는 공부는 한계가 있거든요. 공부는 결국에 자기가 글을 계속 읽고 어떤 글이든 간에 읽고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무언가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공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읽기 능력 떨어지는 친구들은 맞춤법도 많이 틀립니다.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한글 떼기부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모음자 이름 제대로 모르는 친구도 많고 받아쓰기 하면 많이 틀리거든요. 자모음자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좀 헷갈릴 만한 단어들의 맞춤법도 잘 모른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맞춤법을 심각하게 많이 틀린다면 읽기 능력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일 마지막인데 글쓰기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글쓰기는 결국에 그 아이가 가진 사고의 질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의 질은 그러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질 높은 독서를 할 때 생각의 질도 높아지는 건데, 읽기 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자기 학년보다 아래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아예 안 읽겠죠. 그런 친구들은 글쓰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글쓰기 종류가 많아서 제가 무조건 다 이렇게 통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나, 어쨌건 글쓰기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걸 저는 매일 아이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읽기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 오늘 당장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책, 여기서 읽을 수 있다는 건 아이의 정서와 맞는 책, 그 다음에 아이의 관심과 맞는 책, 그리고 읽기 능력과 맞는 책이거든요. 세 가지 맞는 책 잘 고르셔서 같이 매일 읽으시는 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